네, 오늘 3부에는요, 전 나사랑 심리상담센터 공동대표 박주연 선생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라디오 처음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너무 이제 좀 생소할 것 같았는데 네. 와보니까는 너무 여기 안에 분위기가 아늑하고 좋아서 네. 좀 제가 예전에 상담하던 그런 방이랑 네.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좀 친숙해요. 아, 그렇군요. 많은 말씀을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주연 선생님께서는 임상심리학, 캐슈탈트 심리치료 전문가로 박사과정 수료와 함께 성신여대 심리학과 강사로 활동을 했었고요. 전 나사랑 심리상담센터의 공동 대표를 역임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러다가 어떻게 미국에 오시게 됐나요? 저는 이제 박사과정 수료를 하고 개인적으로 좀 해외에서 연수하는 경험을 좀 하고 싶어서 네. 논문을 남겨두고 이제 아이들과 같이 이제 미국에 오게 됐는데요. 네. 예, 와서 이제 지내면서 좀 오래 있게 됐네요. 그래서 저희가 덕을 보네요. 사실 한국에서 아동 상담도 하셨고요. 가족 상담 그리고 부부 상담가로도 활동을 하셨죠. 네네. 그래서 폭넓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이 코너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는 어떤 것들일까요? 네. 일단 이 코너는 정말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그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네. 또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심리 발달을 잘 이해하고 또 그 아이들의 눈높이로 대화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코너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크게는 제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와 또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이제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둘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양육을 하시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부모님 자신이 나는 어떤 양육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가, 또 나는 내 부모님으로부터 어떻게 양육을 받았나, 네. 그리고 나는 현재 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기 자신을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네. 시간이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시겠다 그러셨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부모 자녀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자녀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사실 이것은 어떤 부모든지 다 갖고 있는 소망이에요. 네, 맞아요. 예, 네. 어떤 것이 건강한 관계인가 이것을 네. 먼저 정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아동과 부모가 건강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은, 서로의 생각과 감정과 네, 또 여러 가지 의견과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고 또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서 또 필요로 할 때 서로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네.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것이 정답인데요. 살다 보면 쉽지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네. 우리 이민 사회이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은 한국에서 자라왔고 아이들은 또 미국에서 자라고 아이들은 그렇죠. 두 가지 문화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갈등도 많이 있고요. 또 부모님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갖고 계시죠. 그렇죠. 자, 이 네. 코너를 통해서 이제 조금씩 그런 이해 관계와 또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를 찾아가면 좋겠는데요. 네.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하셨을 텐데 한국에선 그렇게 부모와 자녀 간의 스트레스의 골이 깊어질 때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일단 이제 상담 현장에 있다가 보면은 이제 상담 현장을 찾으시는 분들은 대개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 이제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부정적 정서가 이제 많이 골이 깊어져 있는 상태로 오세요. 네. 예,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오랜 기간 또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이제 다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네. 예전처럼 이제는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네, 맞습니다. 어떤가요? 네, 굉장히 사실 이제 저도 아까 이제 어떻게 하다
하다 보니까 오래 있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제 이야기를 하자면 네. 한국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매스컴으로나 아니면은 그 이 상담의 현장들이, 그러니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참 많아졌어요. 네.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것에 오픈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정말 내 아이가 지금보다도 더 좀 자신의 어떤 지능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하고 네. 좀 더 이렇게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굉장히 이제 오픈 마인드로 이런 상담의 현장을 많이 찾으시는 편이에요. 아, 예전보다 예. 선입견이 많이 없어졌네요. 없어졌죠. 그렇군요. 예. 자, 선생님께서도 지금 두 아이의 어머니시죠?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 입장으로는 아이들이 갈등 없는 완벽한 환경을 좀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맞아요. 예. 사실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 좌절이 없는 완벽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제 경험을 잠깐 이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 이제 막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첫째 아이를 키우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양육이 참 어렵죠. 어렵고, 그리고 항상 잘 모르겠고 네. 그런 마음의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우연히 이제 저에게 상담을 가르쳐 주신 저의 지도 교수님과 이제 교정을 산책을 하게 됐는데, 제가 걸으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네.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참 막연한 질문인데, 그렇죠. 예.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질문이죠.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걸으시면서 이제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에게 적절한 좌절을 줘라. 적절한 좌절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좌절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좀 의아했죠. 네. 그런데 제가 아이를 더 키우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게 되면서 이 명령형의 문장에서 참 버릴 것이 하나도 없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우리 많은 학자들이, 에릭슨이나 아들러와 같은 그런 학자들도 적절한 좌절은 아동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 적절한 좌절이라는 게 네. 나이가 아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겪는 좌절 자체를 부모가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인지까지는 하지만 어떻게 적절한 좌절을 도와줄 수 있을지. 그렇죠. 그게 참 궁금하네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여기서 적절한 좌절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예, 감당하고 해치고 나갈 수 있는 좌절이요. 그렇죠.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아이들에게 적절한 좌절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적절하지 않은 좌절 상황에 오랫동안 아이들이 있게 되는 경우가 있죠. 네. 제가 예전에 아동학대 예방 센터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 학대를 받는 그런 아동들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감당을 할 수 없는 좌절의 상황 속에 이제 오랫동안 네.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많은 경우에 발달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서적인 발달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능의 발달, 네. 오래될 경우에는 신체적인 발달까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런 상황이 아닌, 정말 우리가 정상 과정에서도 네. 우리가 어떤 결정적 시기가 있다 그래요. 프로이드나 에릭슨 같은 학자들은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초기에 어느 시기까지는 뭐 신뢰감을 형성하는 시기이고, 그 이후에는 또 자율성을 형성하는 시기이고, 그래서 각각의 그 시기에 맞는 어떤 발달의 과업을 잘 성취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의 단계에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적절한 좌절의 경우에는 이 좌절을 아이들이 극복하고 넘어가지만 감당이 안 되는 좌절을 겪었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발달에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데 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 친밀하고
잘 대화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관계 속에 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를 가고 있는지 네. 그리고 내가 그 상태에 있는 아이에게 뭐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모님이 굉장히 민감해질 수 있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이들을 적절하게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조금 다른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나 이제 충격적인 외상의 경험, 네. 예,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서조차도 이게 잘 극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발달 단계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탄탄하고 친밀하고 서로 잘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관계에 있다면은 그 아이들은 이런 충격의 경험을 한 이후에도 굉장히 건강한 정상의 발달 과정을 잘 갈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많은 연구 결과들이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 어떤 탄탄한 유대 관계가 가장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이제 중요한 어떤 요인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교육을 예방적인 차원에서 심리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가 부모님 교육을 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관계라는 것이 어떤 게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뭘 노력할 수 있는지는 사실 아이를 잘 이해하고 지금 네.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잘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화를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코너에서 네.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 예. 네, 구체적인 예들을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실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상황에서 좀 적용하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많은 바랍니다.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네. 사실이요. 네. 아이들은 이미 성숙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 그렇죠. 뒤에 날 위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단단한 백이 그 아이들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그럼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다 보면 부모로서의 부모 같은 부모가 좋은지 아니면 친구 같은 부모가 좋은지 네. 약간 좀 혼동이 올 때가 있거든요. 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또 그것이 시기마다 조금씩은 다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많이 어릴 때는 이제 아까처럼 아주 어릴 때 그 신뢰감을 형성해야 되고 든든한 부모로서요. 든든한 어떤 세상에 대한 안정감을 형성해야 되고 이럴 때는 정말 부모 같은 부모가 필요하겠죠. 네. 하지만 이제 또 어떤 사춘기를 겪으면서 성인의 그런 단계로 접어드는 친구들에게는 친구 같은 부모, 함께 고민하는 부모, 네. 또 함께 또 재밌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그렇죠. 더 좋겠죠. 예, 네. 사실 아이들이 사춘기 때 들어가면은요, 부모는 뒷전이고 친구가 먼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네. 때조차도 부모님은 뒷전으로 빠지면 안 되겠어요. 친구와의 관계는 친구와의 관계고 또 부모 자녀 관계는 그럼요. 탄탄한 밑거름이 네. 돼야 하기 사실 때문에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 때 우리가 아이들을 이제 더 이상 더 부모의 입장에서 통제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내 품에 들어오지 네. 않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그 아이를 이제 정말 많이 어떤 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잘 성장 과정을 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힘이 네. 바로 부모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참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은 첫 번째로 부모 자녀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자녀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한다는 측면을 얘기를 했고요. 자, 선생님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양육을 통해서 부모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예, 어떻게 자기를 돌아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네. 자기 한계에 부딪히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얘만 아니면 정말 내가 더 편안하고 고상하게 살 그렇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내 꿈을 이룰 수도 있었을 그렇죠. 텐데. 네. 그런데 아이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직면하기 싫은 나의 문제에 또 직면하게 되고. 네. 저는 이 말을 좀 이렇게 아이 때문에라는 그 말을 조금 살짝 바꿔보고 싶어요. 네. 아이 덕분에. 아이 덕분에. 네.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없으면 정말 하지 않아도 어쩌면 됐을 그런 네.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또 자기를 새롭게 발견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가게 되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우리 그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강하게 이제 자기를 억압했던 그 마음의 그걸 그림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내가 이제 내 모습 중에 내가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내가 그걸 이렇게 억압을 했다면
그것이 이제 그림자가 되어서 자녀가 그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대물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나와 전혀 다른 수용하기 힘든 내 아이의 모습. 네. 그런 게 너무 힘들어.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 굉장히 내향적인 그런 성격을 타고난 아버지가 네. 어릴 때부터 남자는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아버지의 교육을 받고 굉장히 이제 그 소극적인 자신의 모습을 싫어해서 이제 많이 억압하고 굉장히 애써서 이렇게 외향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던 아버지가 네. 아들의 모습을 봤을 때 막 그 내향적인 그 소극적인 그런 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자기와 전혀 다른 굉장히 모습이죠. 불편한 마음을 네. 느끼겠죠. 불편한 마음을 느끼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제 마음들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속에서 내가 내 마음 속에 억압했던 나의 어떤 그런 소외된 나의 한 일면을 보게 된다는 거죠. 네.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요. 쟤는 나를 닮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렇지만 사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네. 정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갔을 때 그런 경험도 또 이제 하게 됩니다. 네. 부모님들 이제 만나면서 많이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아, 네. 그러시군요. 자, 그렇다면 아이들을 보면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나의 지난 과거를 보면서 나의 생김새를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나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이제 아까 그 그림자라는 개념은 내가 이제 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양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죠. 내향적인 아이들은 내향적인 아이대로 네.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신중하고 네.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런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소외시키지 말고 네. 다 이제 개발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그림자로 이렇게 억압했던 그런 모습도 다시 빛을 보게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같이 보면서 좀 크게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인 것 그렇죠.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부모 자신이 더 커지는 경험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예전에 나에게 상처가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그런 그늘을 만들었던 건 무엇인가 하고 다시 되짚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쩌면은 이제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은 내 아이와 상관없이 나의 문제를 아이에게 겹쳐놓고 보는 경우라고 한다면 네. 우리 또 한 가지 조금 다른 경우는 우리 부모님들도 다 어린 시절을 겪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경험하는 그런 마음의 세계들을 네. 다 이제 이미 경험하신 거죠. 그렇지만 막상 부모가 돼서 어른이 된 다음에 내 아이를 바라볼 때는 그런 거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내가 정말 어렸을 때 정말 나에게 힘이 됐던 것이 뭔가, 또 나에게 또 상처가 됐던 것이 뭔가, 또 나에게 정말 사실 내가 필요로 했던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뭘 줘야 될지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어쩌면 쉽게 떠오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러네요. 네. 예. 사실 우리도 한때 다 어린이였고 그렇죠. 자녀였기 때문에 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의 맞습니다. 위치에서는 내가 부모고 자녀이기 때문에 예,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요, 혹시 나의 모습을 내가 뒤로 돌아볼 때 어떤 방법을 쓰면 나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나눈 얘기가 어쩌면 조금 들으시는 분들은 좀 추상적이다 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체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험이요? 네,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음악 듣는 또 프로그램이니까 네. 이제 잠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음악을 들으시면서 잠시 동안 네. 각자의 어린 시절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그 음악을 듣는 순간 네.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로 여행을 가실 건데요. 네. 가셔야 할 여행지는 내가 어린 시절에 가장 힘을 받았던, 네. 가장 나에게 격려가 되었던 그 순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쩌면 아주 먼 여행이 될 수도 그럴 있겠고,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가까운 여행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예, 한번 음악을 들으시면서
그 상황을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거기가 어디고 또 거기에는 누가 있었는지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네. 되도록이면 구체적인 상황과 그 생생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참 좋은 네.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이제 각자 기억이 떠오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저는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떠오른 그 기억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보물처럼 소중한 기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 이제 마음 같아선 얘기를 다 들어보고 싶은데 글쎄 방송이라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게 아쉬운데요. 네. 저도 기억이 나는 어떤 순간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제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자랐을 때의 네. 기억인데 굉장히 제가 좀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 고민이 참 많이 있을 때였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한참 마음이 이제 힘든 상태에서 할아버지 댁에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아, 갑자기요? 네. 근데 저희 할아버지 댁이 이제 바닷가 아주 먼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이제 막 한참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너무 가고 싶어서 배낭을 메고 이제 간 거죠. 네. 할아버지가 너무 반가워하셨어요. 아, 예. 근데 이제 바다가 보이는 툇마루에서 이렇게 뭐 잠도 실컷 자고 그리고 이제 걸어서 바닷가를 내려갔더니 할아버지가 막 고깃배를 출발하려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녀오세요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너도 같이 갈래?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재밌을 것 같아서 탔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어부셨는데 제가 같이 고기를 잡으러 간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같이 배를 타고 그 섬 사이를 막 이렇게 지나서 이제 낚시하는 곳에 도착을 한 것 같아요. 할아버지께서 이제 저한테 낚싯대를 지어주시면서 그 바늘에 이제 물고기 먹잇감도 이제 끼워주시고 이제 어떻게 낚시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이걸 바늘을 물밑 바닥까지 끝까지 내려서 몇 번을 감으면 그게 갈치가 지나가는 길이다. 그렇게 하면 이제 갈치가 이제 이거를 물면 그때 바로 낚싯대를 들고 감아라.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신기하게 막 갈치가 계속 낚이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너무 저는 그때까지 우리가 생선 시장에서 파는 갈치만 네. 봤었는데 살아있는 갈치는 굉장히 지느러미가 넓더라고요. 아, 그래요? 넓고 색도 좀 다르죠? 네, 그 여름 햇살에 막 바다가 막 반짝반짝 빛나는데 갈치가 햇볕에 반사돼 갖고 막 그 오팔 보석처럼 반짝거리는 거예요. 네. 너무 그 광경이 멋있고 아름다웠어요. 근데 제가 계속 그 갈치를 낚는 모습을 보고 그 낚싯대의 떨림 그것이 아직도 생생해요. 근데 네. 이제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서울에서 이렇게 낚시도 한번 안 해봤을 텐데 네. 어떻게 이렇게 고기를 잘 잡냐. 그러면서 굉장히 기특해하시고 흐뭇해하셨던 그 표정과 그 말투가 생각이 나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고기를 잡을 때마다 이렇게 신나하니까 할아버지 더 기뻐하시고, 네. 예. 그 모습, 그것이 제가 이제 정말 떠오른 그 기억이거든요. 네. 근데 살아오시면서 힘들 때마다 그 네. 기억이 많이 버팀목이 돼 주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참 많이 힘을 받았어요. 네. 저희 할아버지는 사실 제가 뭐 서울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런 걸 잘 모르셨어요. 네. 그렇지만 그 순간에 저와 함께 하시면서 굉장히 저의 존재를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대견해 하셨고, 네. 예. 저는 그 할아버지의 표정과 저를 바라보는 그 표정과 말투, 이런 그 웃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넌 역시 어부의 딸이다. 굉장히 이제 자랑스러워 하시는 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에서 제가 굉장히 힘을 받았는데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정확히 잘 몰랐어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나한테 왜 이렇게 힘을 줄까? 예. 잘 몰랐는데 사실 이제 좀 몇 년이 지난 후에
좀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왜 그랬군요. 그랬는지. 할아버지가 이제 거의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많이 이제 기억이 혼미해지시고 가족들을 알아보기 힘들어진 그런 상태이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이제 할아버지를 뵈러 가고 저도 이제 그래서 갔죠.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 이제 잘 못 들으시니까 이제 귀에 대고 주연이가 왔어요. 알아보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께서 알지, 주연이 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주연이 누군지 아시냐고 기억나시냐고 이제 다른 가족들 기억을 잘 못하니까 근데 나랑 같이 물고기 잡았던 그 주연이 아니냐. 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순간에 사실 이제 같이 있었던 그 가족들이 그 순간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시는 걸 보고 좀 굉장히 신기해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네.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이게 나한테뿐만이 아니라 할아버지에게도 굉장히 기쁘고 소중한 기억이었구나. 네.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음이 진심이 나한테 전달이 돼서 네. 그 내 존재가 그렇게 힘을 받았던 거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 이 코너를 통해서 많은 우리가 대화의 스킬들이나 방법들이나 또 이런 뭐 기술들, 네. 이런 뭐 기술이라면 기술이겠죠. 기술이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또 얘기를 나누게 되겠지만, 네. 사실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진심을 전달하는 거, 네.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 전달되는 것. 정말 부모님이 칭찬을 할 때 아이에게 아이의 행동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 그 마음의 진심이 전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전에 기술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보면 네.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죠. 그렇죠. 예, 아이들은 마음을 금방 캐치하니까요. 선생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격려의 경험, 추억이 아마 많은 분들에게도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렇다면 네. 그것들을 우리가 자녀 양육 관계에서 어떻게 대입을 시키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이 기억이 저한테 굉장히 힘을 준 기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의 삶 속에 이 기억을 의미 있게 통합하기 전까지는 이게 사장된 기억이에요. 단순한 추억이었었죠. 그렇죠. 그냥 오래된 책장 어디 구석에 꽂혀 네. 있는 기억처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순간에 어떤 나에게 중요했던 그 힘이 됐던 그 순간을 떠올리셨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분명 중요한 기억입니다. 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까운 누군가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의 기억이 의미 있게 내 것으로 이렇게 통합되기 위해서는 언어적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이 됐을 때 네. 이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부모님들도 지금 떠오르신 기억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자신의 경험 속에 정말 중요한 자리에 놓고 우리가 중요한 서류들은 책장 구석에 놓지 않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곳에 놓죠. 항상 내가 필요로 잘하고 항상 자주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손이 잘 가는 곳에 잘 보이는 곳에 아주 잘 이렇게 철을 해가지고 보관하잖아요. 그리고 네. 그때그때 뽑아서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긴장되고 떨리고 막 이런 순간이 되면 그때 기억을 하면 마음이 괜히 편해져요. 네. 예. 그런 것처럼 부모님도 지금 굉장히 이런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많이 힘들고 지치시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내가 힘을 받았던 그 기억, 그 기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받으시고 또 네. 내 아이도 이런 것을 필요로 할 수 있겠구나. 네. 사실 내가 살아오면서 나에게 힘이 되고 내가 필요로 했던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맞아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다음 시간이 되기 전까지 선생님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 하나 내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아이들 이제 양육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우리 네. 저를 포함한 우리 청취자 모든 분들 나에게 정말 의미 있었던 시간이 언제였고 누구였는지 한 3가지 정도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사실 제가 오늘 저의 기억을 여러분과 나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의 보물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린다.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의 얘기를 또 이렇게 듣게 되면 그것이 또 나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꼭 숙제 같이 하길 바랍니다. 네, 너무 자, 이렇게 좋습니다. 해서 오늘은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할까요, 선생님?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자녀와의 대화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요. 네. 제일 먼저 좀 칭찬에 대한 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가 참 취약하죠? 네, 칭찬 우리가 이제 잘 하기도 좀 어색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지만 또 우리가 칭찬 중에서도 정말 아이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좋은 칭찬이 있는가 하면 네. 또 그렇지 못한 칭찬도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다음 시간에는 바른 칭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정보,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 나사랑 심리상담센터 공동대표 박주연 선생님이셨습니다.